자, 현장을 나와봤습니다. 전국 취업률 1위 대학교 경동대학교 양주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홍보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대학교 캠퍼스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성을 찾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경기도 양주시까지 날라왔습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제가 소실적에 사업을 할 때 많이 활동을 하던 곳이라 친숙한데 요즘 천지개벽하고 있죠. 예전에 양주시 하면 의정부 위에 동두천 아래에 있는 소외된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양주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10억을 호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랑인데 거기에다 교통망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죠. 제2외곽순환도로 들어오죠. 그리고 GTX 노선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7호선 연장선도 양주 신도시를 지나게 됩니다. 자, 그 양주 신도시가 여기서 저쪽 앞쪽에 보이네요. 옥정 회천 신도시가 저쪽 앞쪽에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동대학교가 강원도에 본교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캠퍼스를 만들어서 16개 학과 3,500명 정도 학생들이 이쪽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옆쪽에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대학교 앞이라고 하기에는 뭐 형성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쭉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빈 땅으로 있는데 뭔가 좀 정돈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건물 자체도 크게 우뚝우뚝 솟아 있잖아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양주시에서 경동대학교를 유치하면서 지구 단위를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양주 지구 단위 경동대 지구입니다. 경동대 지구라고 하는 지구 단위를 만들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됩니다. 자, 이쪽에 위치한 곳이 경동대학교가 되겠고요. 경동대학교 정문 앞쪽, 제가 위치한 곳은 여기입니다. 자, 앞쪽부터 해서 주변 땅들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왜 잡았을까요? 대학교 앞쪽이니까 이쪽에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근린상가를 지을 수 있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정리되게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지구 단위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에 따라서 건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토지 용도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간단한 근생 건물이나 아니면은 주택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면은 1층,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가 있네요. 자, 이건 바로 지구 단위를 만들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완화해 준 거예요. 자, 조금 더 이렇게 건물을 건물답게 지어 라고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지구 단위에 들어있는 땅들은 가치가 높은 땅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치가 높은 땅이 주변에 있는 일반 대지보다 저렴하게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정문에서 오다 보면은 펜스가 둘러져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바로 인접한 토지가 경매에 나왔는데요.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앞에 저희의 경매 목적물 앞쪽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같습니다. 위치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주변 상권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3,500명의 학생들이 과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뭘지에 따라서 본 토지의 가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펜스가 쳐져 있는 땅이 이쪽에 하얀 땅이 경동대학교 경계가 되겠고요. 자, 펜스가 쳐져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로가 있죠. 도로 옆을 지나서 이쪽에 경매가 나오지 않은 목적물이 있는데, 이 목적물을 보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 올라가 있네요. 저 건물은 기숙사처럼 지은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마 원룸형으로 지은 것 같아요. 이것도 현장 조사를 하면서 관계자분이 있다 그러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목적에서 지으셨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저기가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다 확인을 하면 저희의 토지 가치를 판단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쪽 도로로 들어오니까 도로에서부터 우측이 경매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요쪽 빈 땅이 하나가 있고요. 위쪽에 차량이 세워진 부분,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식 컨테이너가 있는 저 부분들이 다 경매 목적물이 됩니다. 자, 현장을 나오면은 토지의 경계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지도를 내 몸의 방향과 놓고 이 도로의 모양으로 건축물의 위치와 도로를 보면서 저희 땅이 어느 정도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 지나고 있는 부분에
우측 편과 위쪽 편으로 북쪽으로 이쪽 토지가 전부 경매 나온 목적물이 되겠고요. 자, 저쪽에 보면 옹벽으로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의 경매 목적물은 맞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이쪽은 건축이 되지 않는 땅이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이 가능하고 우리가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1개, 2개, 3개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저희가 본 토지를 보러 온 이유는 본 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왔는데 토지의 가치 상승은 단순합니다. 개발을 하면 돼요. 개발을 해서 건축물을 올리면 되는 건데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용적률 200km까지 우리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 앞쪽에 있는 건물처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들어 놓고 나서 저희의 목적물에서 보이는 뷰는 어떠한지 그리고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를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가로의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주거용으로도 괜찮을 수 있겠다, 주택부지로 활용을 해볼까 라고 판단을 했는데 앞쪽에 보니까 저게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예요. 자, 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지금 소음이 상당하게 들립니다. 마이크에선 잘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주간에도 이 정도 소음이라면 야간에는 더욱더 소음이 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주택지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의 목적물 자체가 지금 현재 토지만 매각입니다. 건물은 매각이 아니에요. 건물은 매각이 아니니까 이동식 주택들의 법정지사권에 대해서 따져본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명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유치권 신고도 특별히 되어 있지 않지만 보니까 토목공사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임야를 이렇게 만든 건데요. 자, 이런 석축공사는 과연 누가 했는지,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낙찰을 받고서라도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논리로 이걸 헤쳐나갈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현재 임야를 대지화 시켜두기는 했는데 아직 지목이 임야로 나와 있어요. 아직 지목이 임야로 있다는 거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임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임야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였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해놓은 토목공사는 주택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임야에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본 임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들어간 돈이라는 판단을 받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판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진짜 여기에 대한 정답은 유치권이 들어왔을 때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야 된다 정도로 임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쪽 왼쪽으로가 경동대학교 양주 캠퍼스가 보이고요. 앞쪽에 펜스 쳐진 부분 앞에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정문에 학생들이 매일마다 지나갈 텐데요. 그 지나다니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접해 있어요. 접해 있는 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적의 장소, 길 맞은편도 아니고 최적의 장소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부지는 근생부지로서의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생부지의 가치가 있다 치더라도 대학생들의 방학기간 동안 여기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위쪽의 부지는 단이 쳐져 있고 토목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지로나 아니면은 기숙사 시설을 보조하는 시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3,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대중교통이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를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가 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쪽은 원룸이나 투룸식으로 다가구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부터 위에 쪽 부지까지 현재는 조리식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 건물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과연 어떤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지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요. 역시 좀 젊은 캠퍼스의 기운을 느끼고 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온 땅은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 위치해 있고요. 251-18 외 23필지, 전체가 24개 필지가 경매 나온 거예요. 자, 그 중에 저희의 경매 목적물은 1360평이 됩니다. 1360평만 돼 있는데 지분이라고 표시된 거는 전체 필지의 면적은 1465평인데 일부 필지가 지분이기 때문에 경매 목적물은 1360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정가는 45억이었는데
3회가 유찰돼서 15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15억 6천만 원에 1360평을 매각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평당가가 얼마가 되는지 볼까요? 15억 6330만 원 나누기 1360평 해보니까 대략 115만원 정도, 평당 115만원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현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린상가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인데 평당 115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아주 매력적인 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부 필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4개 필지가 있다 그랬는데 1번부터 토지가 24개 필지. 자, 저희는 토지만 매각이죠. 건물 매각이 아닙니다. 토지만 매각인데 쭉 24개를 보니까 24개 필지마다 토지 이용 계획원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훑어보니까 일종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말이 보이네요. 일종일반 지구단위, 일종일반 지구단위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 토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종일반 주거지역인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 또는 완화 이런 해당 사항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알아보려고 보니까 옆에 이름이 써있네요. 경동대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이름이 경동대 지구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경동대 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요즘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 좌측에 도시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해당 필지에 관련된 도시계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을 클릭하시고 아래쪽 하단 쪽으로 내리시면요, 자, 관련 고시 정보가 나와 있어요. 해당 필지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관련 고시 정보를 보니까 16년도 10월 4일 날 고시가 된 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의 경동대 지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해당 지구단위에 대해서 고시된 사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거부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지형도면 고시라고 나와 있고요. 해당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용적률을 얼마나 적용받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려서 정보를 쭉 보시면서 도로는 어디가 펼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고시 정보를 눌러보시면은 경동대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고시가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보니까 여러 가지 지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구단위 계획 종합도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양주 도시관리 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땅이 면적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이 경동대학교였고요. 저희의 경매 목적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매 목적물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희의 경매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아래쪽에 저희 지구단위 계획의 색깔들이 일종일반 주거지역의 색깔이 있고, 여길 보니까 용적률이 180%, 상한이 200%,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게 건폐율인데 건폐율은 60% 이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어느 정도 적용받는지 이 도면 하나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에 보니까 이쪽 분명히 저희의 경매 목적물인데 색깔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우측 하단을 보면은 지도의 색깔에 따라서 어떤 용도를 보여주는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해당되는 건 일종일반 주거지역 요 색깔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색깔이 다르다고 한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죠? 녹색이에요. 녹색은 왼쪽을 보니까 근린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의 일부는 공원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저 땅에다가는 우리가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공원으로 써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도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들을 보니까 저희의 경매 목적물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 중에 황토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분이었어요. 지분이어서 여기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봤던 251의 69번지가 무슨 색깔이었죠? 그렇죠, 녹색이었죠. 251의 69번지는 공원 부지예요.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반에 제가 저희의 땅 면적과 가격으로 해서 평당 115만 원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지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익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붉은색 중에 251의 69번지가 제외돼야 되고, 또 보니까 이쪽에 사투리 땅이 좀 있네요. 그쵸? 이 땅에다가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땅도 저희가 제외를 시켜야겠죠? 또 우측을 보니까 동떨어진 땅에 한 필지가 있는데, 이 땅도 가만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를 가로질러 버립니다. 물론 이 땅은 대지로서의 가치가 있겠지만 이 작은 면적만으로 건물을 단독으로 짓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인근 대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하고 합쳐서 이 대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땅도 제 수익률 계산에서는 제외시켜 버립니다. 즉 공원부지, 여기 짜투리 땅, 그리고 이 땅은 저희의 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버리고 저는 수익을 계산합니다. 자, 저 땅들을 제외하니까 952평으로만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15억 6,330만원 나누기 952평이 되겠죠. 자, 이러면 초반에 계산할 때 평당 115만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평당 164만원이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땅과 사용할 수 없는 땅을 계산하지 않고 평당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경매 목적물을 보면서 토지가 160만원대에 나와 있네 라고 생각하고 봐야 온전하게 권리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토지만 매각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겠죠. 본 토지를 저희가 가치 분석하려면 토지의 원가는 160만원대다 라고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법정지상권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애초 성립의 첫 번째 조건이 있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최초 근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전제 조건부터 한번 쳐다볼게요. 자, 본 사건은 14년 7월 16일에 최초 근저당이 의정부 농협으로부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4년 7월 16일에 건물이 있었다면 이 건물의 소유주하고 토지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알아봐야 되죠. 그러는데 해당 토지의 목적물은 이동식 주택이 있었고 이동식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준공을 띄워도 건축주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될까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성립이 돼요. 불법 건축물도 법정지상권을 다퉈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4년 7월 16일 당시에 본 건물이 존재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14년 7월 16일에 건물이 없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철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포털 지도로 들어가셔서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을 찾으시고요. 이제 눈에 보이시죠? 요 위에 보이는 요게 경동대학교 운동장 모양이 보이네요.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으로 저희가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었고 이쪽 펜스가 쳐져 있는 안쪽부터 여기까지가 저희의 경매 목적물이 됐었죠. 자, 현재 사진을 보니까 경매 목적물에서 현재 제가 검토하고자 하는 법정지상권을 다툴 만한 건물들의 형태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그렇죠. 지붕이 보이죠. 지붕의 형태가 1개, 2개, 3개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4년 7월 16일 당시에 이 건물들이 존재하였나만 알아보면 되겠죠.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측에 스카이뷰라고 되어 있는 쪽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과거 사진들을 볼 수 있는 연도가 쭉 나옵니다. 자, 18년 사진을 보니까 현재처럼 가운데 건물은 없었어요. 가운데 건물은 없는데 저희의 경매 목적물의 지붕 3개는 온전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년도를 눌러볼까요? 16년도를 눌러보니까 지붕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 매트를 친 모습이 보입니다. 바닥 공사를 완료한 모습이 보이는데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16년도에는 건물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좀 더 완벽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15년도 보니까 15년도에는 단작업만 되어 있고 부지가 다 비어 있습니다. 나대지 상태로 있어요. 즉
저희가 원했던 14년 7월 16일 당시에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본 부동산 목적물은 낙찰을 받고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하는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로 승소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 토지 1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조금 더 조사해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부지를 빼고 160만 원 정도가 원가인 토지가 나왔고요. 토지만 매각이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결 못할 물건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대학교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하다 못해 아예 붙어 있습니다. 대학교 정문,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가치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북동쪽으로는 양주 신도시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위치해 있고요. 남쪽으로는 고읍지구가 있습니다. 고읍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양주시청이 있는데요. 양주시청에 양주역이 있어요. 그 양주역 주변에 최근에 양주 테크노밸리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조만간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인 인접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는 평당 160으로 볼 게 아니라 장래 미래 가치까지 얹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는 개발했을 때 어떻게 개발할지 향후의 모습을 예측하고 도전하셔야 여러분들이 실패를 안 하겠죠. 자, 본 토지에 어떤 부동산 목적물을 만들어서 가치를 올리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여러분들도 같이 상상해 주시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 토지를 지나시게 된다면 본 토지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경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